의사들이 절대 안 먹는 음식 탑5.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음식, 의사들은 절대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30년 경력의 의사가 말하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의사들은 과연 어떤 음식을 피할까요? 제가 의료진들과 20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의사들의 냉장고를 열어보면 일반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의사들은 음식이 우리 몸에 미치는 진짜 영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음식이 질병을 부르는지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거든요. 오늘 제가 공개할 TOPO 음식을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어제 드신 음식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의사들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환자들의 사례를 직접 보면서 음식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몸소 체감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병원의 김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의사를 하면서 깨달은 건 약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음식이다. 잘못된 음식 하나가 10년 뒤 환자의 운명을 바꾼다. 정말 소름 끼치는 말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TOPO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위는 위험도와 우리가 자주 섭취하는 빈도를 고려해서 매겼습니다. 1위. 가공육. 1위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정육각. 여러분이 아침마다 드시는 그 음식들 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이에요. 왜 이렇게 위험한 걸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같은 보존제들이 문제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니트로사민은 특히 위암, 대장암, 췌장암의 발생률을 급격히 높입니다. 실제로 한국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가공육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률이 50%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의사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장암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보면 90% 이상이 가공육을 즐겨 먹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더 놀라운 건 가공육의 위험성은 양에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50g만 먹어도, 그러니까 소시지 1개 정도만 먹어도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공육은 조용한 암 유발자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어요. 바로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담배는 기침이라도 나오지만 가공육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몸속에서는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시니어분들이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해독 능력이 떨어지는데 가공육의 독성물질들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되거든요. 의사들이 가공육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염분 함량 때문입니다. 가공육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60에서 80%에 해당하는 염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고혈압과 신장질환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신선한 생선, 두부, 달걀을 드세요. 특히 생선은 오메가3까지 풍부해서 일석이조입니다. 2위. 트랜스지방 간식. 2위는 트랜스지방이 들어간 간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으로 만든 과자, 팝콘, 도넛, 크래커. 여러분이 간식으로 자주 드시는 것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트랜스지방,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미국에서는 2018년부터 트랜스지방 사용을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혈관부터 망가뜨립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은 급격히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요. 이게 바로 동맥 경화의 지름길입니다. 더 무서운 건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75%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트랜스 지방이 뇌혈관을 막고 뇌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뇌를 녹이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치매 환자들의 식습관을 조사해 보니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정상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트랜스 지방은 뇌의 적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트랜스 지방은 중독성이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트랜스 지방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도파민 분비를 비정상적으로 증가시켜서 계속 찾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트랜스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오래 몸속에 머물면서 더 큰 피해를 주는 거죠. 의사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대신 어떤 간식을 드실까요? 견과류, 과일, 우유, 치즈 같은 자연식품을 드세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는 뇌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 3위. 단맛 중독. 3위는 바로 설탕과 인공감미료입니다. 여러분, 설탕을 단맛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지만 의사들은 설탕을 중독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설탕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마약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게 바로 중독의 시작이에요. 점점 더 많은 설탕을 찾게 되고 결국 끊기 어려워지는 거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설탕 중독은 니코틴 중독보다 끊기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쥐 실험에서 코카인과 설탕 중 하나를 선택하게 했을 때 94%의 쥐가 설탕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럼 설탕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해를 끼칠까요? 먼저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지죠. 더 무서운 건 염증 반응입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이 염증이 암, 심장병,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탕은 보이지 않는 독이다. 달콤한 맛으로 우리를 속이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린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인공감미료입니다.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이런 인공감미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을 파괴합니다. 좋은 균은 죽이고 나쁜 균은 증식시켜서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23% 높다고 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 설탕이나 인공감미료가 이를 더욱 악화시키거든요. 의사들이 단맛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노화 때문입니다. 설탕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AGES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이게 피부 노화와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점진적으로 단맛에 대한 욕구를 줄이는 것입니다. 4위. 탄산음료. 4위는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사이다, 에너지 드링크. 여러분이 갈증 해소용으로 드시는 이런 음료들 말입니다. 탄산음료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저는 이를 3종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폭탄뼈를 녹입니다. 탄산음료에는 인산이 들어있어요. 이 인산이 우리 몸의 칼슘과 결합해서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결국 뼈가 약해지는 거죠. 실제로 탄산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들의 골밀도가 4-6%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탄간을 망가뜨립니다. 탄산음료에는 고가당 옥수수 시럽이 들어있어요. 이게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면서 지방간을 일으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면 간에서 6시간 동안 지방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세 번째, 폭탄 치아를 부식시킵니다. 탄산음료의 pH는 2.5 정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산성인지 아시나요? 위산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런 강산성 음료를 마시면 치아 범랑질이 녹아내립니다. 충치의 지름길이죠. 제가 알고 있는 치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산음료를 자주 마시는 환자들의 치아를 보면 마치 산에 부식된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다이어트 콜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넣었을 뿐 인상과 산성도는 그대로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주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밀도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탄산음료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거든요. 의사들이 탄산음료를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카페인과 설탕이 결합되어 있어서 끊기가 매우 어려워요. 실제로 탄산음료 중독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루에 2에서 3리터씩 마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갈증이 날 때는 물이 최고입니다. 밋밋하다면 레몬이나 라임을 넣어서 드세요. 탄산이 필요하다면 플레인 탄산수에 과일을 넣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이. 과도한 소금. 오이는 과도한 소금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찌개. 우리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음식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소금이 왜 문제일까요? 소금은 만성질환의 뿌리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문제, 고혈압.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를 희석하기 위해 몸에서 물을 붙잡게 되고 결국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려요. 증상이 없이 서서히 혈관을 손상시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든요. 두 번째 문제, 신장 손상.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염분이 많으면 신장이 과로하게 되고 결국 망가지는 거죠. 실제로 염분 섭취가 많은 사람들의 만성 신장 질환 발생률이 29%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위암.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이 세계 1위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염분 과다 섭취입니다. 염분이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헬리코박터균의 증식을 돕기 때문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암 환자들의 식습관을 보면 99%가 짠 음식을 즐겨 먹었다. 염분은 위의 적이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염분 섭취량이 WHO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5g인데 우리는 평균 12g을 먹고 있어요. 라면 한 그릇에만 4에서 5g의 염분이 들어있으니까요. 특히 시니어분들이 더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데 염분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거든요. 의사들이 염분을 피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짠맛에 길들여지면 점점 더 짠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의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마늘, 양파, 생강, 후추 등이 좋습니다. 또한 칼륨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주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 지금까지 의사들이 피하는 음식들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먹어야 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들이 실제로 먹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 자연식품을 드세요.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최고입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 이런 음식들은 의사들도 매일 드시는 음식들이에요. 두 번째 원칙, 다양하게 드세요. 한 가지 음식에 의존하지 마세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색의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원칙 적당히 드세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므로 젊을 때보다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원칙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드시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으면 과식하게 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한 입에 20에서 30번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제가 알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식습관이다. 음식이 곧 약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드셔야 할까요? 아침에는 통곡물 시리얼이나 오트밀에 견과류와 베리류를 넣어 드세요.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달걀이나 요구르트를 추가하세요. 점심에는 현미밥에 다양한 채소와 생선을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와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저녁에는 가볍게 드세요. 채소 위주의 샐러드나 따뜻한 국물 요리가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세요. 특히 블루베리, 아몬드, 호두는 의사들이 자주 드시는 간식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의사들이 절대 먹지 않는 음식 TOPO를 알아봤습니다. 1위 가공육, 2위 트랜스지방 간식, 3위 설탕과 인공감미료, 4위 탄산음료, 5위 과도한 소금.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의사들이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이유는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매일 병원에서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변화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면 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가장 값진 투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